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보궐선거가 뭐 예상들 같다는 평가가 많죠. 이따 미루겠습니다. 우선 언론들의 평가를 보면은 뭐 조중동 등 뭐 좌파 언론들도 일제히 무승부다, 예상대로 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국힘이 둘, 민주당 둘, 한동훈, 이재명 리턴 매치에서 무승부다. 조국 혁신당은 빵석이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역시 그 민주당의 그 아성을 못 깼고, 부산 영남에서도 국힘당의 아성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 서울 교육감이었습니다. 서울 교육감이 정근식이 이겼는데 조직력을 앞세워 이겼다. 조전혁의 인지도를 눌렀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아쉽습니다. 조전혁 후보 제가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조희연의 계승 서울시민이 선택했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뉴시스 등 여러 군데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교육계도 뭐 윤석열 정부의 반감이 작용했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평가도 있었고, 진보 진영이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 4연승 했다. 뭐 진보 진영의 조직력의 승리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조직력 때문에 선거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안 한 분들이 많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조직력이 딸려서 안 했습니까? 물론 조직력도 중요하죠. 근데 서울 시민이 1,000만이 넘어요. 그 1,000만을 어떻게 조직력으로 움직입니까? 이제 민심이고 전략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조직력도 그 중에 하나지만 조전혁이든가 우파의 조직력 없었던 건 아닙니다. 거기 좀 민주당이 조금 앞섰다고 해도 이번엔 절호의 참 쓰였는데, 이길 분위기였는데, 증거는 저는 이제 몇 해보면, 첫째는 뼈아픈 실수를 했다. 조전혁 후보가 사전선거를 독려하고 사전선거 해달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 첫 번째, 왜냐하면 보수 유권자 중에서는 4.10,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한 맺힌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전선거가 원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전선거를 피치 못할 사람은 사전선거 해요. 그런데 왜 사전선거를 독려하느냐 이거야. 그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의 판돈을 늘려준다고 그렇게 얘기들 했는데, 왜 후보가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사전선거 하지 마세요까지는 못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다른 선거운동하면 되잖아요. 당일선거 뭐 해고 사전선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는 말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서는 말하자면 투표 많이 해달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심판해달라, 그리고 다른 거 할 거 많잖아요. 근데 굳이 사전선거를 외치는 거, 여기에 이제 부정선거에 속상한 분들이 등을 돌렸다, 투표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조전혁. 세 명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전혁, 박선영, 그다음에 조영달인가요? 이 세 명이 우파가 단일화 안에서 조희연한테 남겨준 그 아픈 추억, 말하자면 잊지 못하는 거죠. 근데 또 나왔어? 에이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비판을 많이 했죠. 세 명이 책임져야 된다, 심지어 서울시를 떠나야 된다, 이런 아주 심한 말까지 하면서 흥분했는데, 근데 조전혁 후보 처음 나왔을 때, 또 나왔을 때 제가 비판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박선영 후보가 이번에는 안 나온다고 드랍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전혁으로 단일화 됐기 때문에 조전혁으로 단일화 됐는데, 그걸 비판하면 뭐 민주당 찍자는 거 아니에요. 정근식 좌파 교육 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최선은 없고, 그래서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기분, 최악을 피하는 차악을 선택하는 기분으로 조전혁 후보를 이제 응원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근데 역시 그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번에는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거거든요.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지만 이 두 가지 가장 큰 결정적인 페인으로 저는 이제 봅니다. 아니 모든 선거든 이제 운동 경기가 됐든 바둑이 됐든 골프가 됐든 끝난 다음에 페인 분석들을 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다시 지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 내지는 각오 내지는 각성 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죽은 자식 불알이라도 만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실패 원인이다. 그거 봅니다. 그 나머지야 뭐 조직력이 어쩌고 뭐 전략이 어쩌고 이건 몇 때마다 있는 건데 그 선거가 그 선거고 그 선거가 그 선거고 다 그런데 뭐 그거는 분석이랄 거 없고요. 똑같은 조직력 그다음에 뭐 선거 캠페인이 어떻다 그건 맨날 하는 거니까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작용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그럼 이 두 가지를 작용시키지 말아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선거로 해야 이기는 거고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선거하면 뭐하냐 다 뻔히 나와 있는 거. 홍수환 선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 선관위가 선거하는데 그건 뭐 하나만 하지 이렇게 서울시 교육감 같은 거 뭐 영남 호남은 뭐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뭐 뻔한 거니까 뭐 그렇게들 분석하는데 요번에는 제가 그거는 일단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이제 상황을 좀 보고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두 가지만 서울시 교육감은 그렇게 해서 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한동훈인데 한동훈이가 기가 살았어요. 그래서 부산 금정 강화 이긴 거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의기양양해서 김건희 여사 대선 약속대로 대외 활동 중단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들이치고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졌는데 그건 당으로 선거한 거 아니라고? 보수가 진 거는 보수의 대표 정당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완승도 아니에요. 서울시 교육감을 내줬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야. 한동훈으로 말하면. 이재명은 하여튼 그게 어떤 전략이 됐건 완벽한 승리를 한 거예요. 전남에서 다 이기고 전라도 이기고 여기를 먹었으니까요. 서울 교육감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한동훈은 패배는 아니야. 왜냐면 부산하고 강화도를 먹었으니까 패배는 아닌데 이렇게 설칠 완승은 아니에요. 그냥 뭐 선방했다. 뭐 요 정도로 겸손해야 될 선거 결과거든요. 서울시 교육감을 내줬기 때문에. 아니 구청장이 중요합니까? 군수가 중요합니까? 서울 교육감이 중요합니까? 누가 뭐래도 천만 서울, 수도 서울의 교육감이 더 중요한 선거였어요. 여기서 패한 거는 한동훈도 입 다물어야 돼. 그게 어떤 선거였던 간에 당이 공천을 안 한 선거라도 보수의 대표당이 졌으면 인정을 해야지. 여기서 설쳐대고 김건희 여사 말이야 약속대로 대활동 끝내 이러고 그냥 오늘 아침에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국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러면서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습니다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다. 국민들 걱정과 우려를 이번엔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서 첫째, 왜 이렇게 나와요? 명령을 해요.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해.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쇄신 이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 중단해라. 조용한 내조 하겠다고 했지 않냐? 이런 셋째,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건 이건 뭐 수사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야, 이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치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총평을 하면서 이번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이러고 당정 쇄신을 또 선언하네요. 이제 보수는 큰일 났네요. 첫 번째, 서울 교육을 내주는 전국 교육을 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는 교육 정책이 다 전국으로 흘러나가고 다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뼈 아픈 거고. 둘째, 한동훈의 길을 살려가지고 이거 이루고 나오잖아요. 서울 교육감도 내준 주제에 그 부산 금정구청장 강화 군수 건졌다고 그냥 어깨 뽕이 빡 들어가. 뽕을 하고 다니나? 그 뽕 말고 이거 뽕 말고 이거야 심리적인 뽕이 빡 들어가서 이러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명색이 정치평론가고 정치학 박사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장기판 훈수 정도는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냥 장기판 복덕방 아저씨가 장기
고수들 두는데 복덕방 아저씨 옆에서 훈수 둔다고 생각하시고 복덕방 아저씨 그 훈수 두는 것도 가끔 맞아요. 프로 기사들 보도.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니까 프로 기사들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두니까 잘 안 보는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나는 그 판에 내가 이기고 지기 위해서 판 들어간 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복덕방 아저씨는. 그런 눈으로 좀 본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뭐 건의를 드리면 김건희 여사한테 건의를 드리면 건희 여사한테 건의 한동훈의 이 압박 때문에 그걸 협박을 받아서 뭐 지킨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하나 받고 하나 치는 식으로 도박에서도 그렇잖아요. 콜 더블로 묻고 더블 뭐 이런 식으로 콜 좋아 약속대로 대외 활동 중단한다고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일단 받아요. 콜 나 이제부터 대외 활동 안 한다. 난 이제 조용히 있겠다 하고 만천하에 공개를 하시고 콜 한동훈이 멋쓰게질 겁니다. 콜 받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은 김 여사 앞으로 대외활동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한다 하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받고 더블로 그리고선 완전히 한동훈하고는 결별 모드로 가야 돼요. 후환이 나옵니다. 제가 이준석 때 기억하시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독해 주신 분들 계시니까 2018년에 달에 오픈했으니까 그때부터 저희 TV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이준석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윤석열 그때 후보 전에 정치에 막 나오려고 막 사람들이 막 신드롬 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절대 안 된다. 왜? 지금 당장 얻는 거는 좀 있을 거다. 그러나 후환이 있다. 후환. 뒤탈이 많이 날 것이다. 계속해서 날 것이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명태균. 이게 어디서 촉발된 거예요? 준석이가 명태균 소개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준석이 지가 명태균 때문에 당대표 대놓고 이걸 비단 주머니니 뭐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이거 소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날 입대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준석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지금은 명태균으로 괴롭혀요. 그리고 김 여사는 또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 후환이 있거든요. 106세의 그 김영석 교수님이 강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100세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된대. 그래야 행복이 안 깨진대요. 그래야 건강하대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우신데 저는 그런 사람이 이준석이고 그런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앞으로 두고 괴롭힐 겁니다. 두고 사고를 칠 거예요. 사고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는 사고. 두고두고. 애저녁에 잘라야 돼요. 대통령 나는 임기 2년 반이면 끝나는데 뭐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상관이야. 천만에 임기 끝나고도요 괴롭힐 겁니다. 임기 끝나고가 중요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이 보수 우파 정당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우가요 완전히 개차반으로 감옥에 보내느냐 아니면 그래도 예우를 해주느냐. 민주당 애들 보세요. 문재인 얼마나 예우해. 그 사고를 치고 그런 죄들이 다 나오는데도 그냥 내비두고 예우해주고 애워싸고 때만 되면 가서 배앓이잖아요.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근데 한동훈이 보수파의 지도자가 돼보십시오. 아이고 두고 임기 끝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괴롭힐걸? 아자 장담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40년 후까지 안 된다니까.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 받고 이렇게 네 요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며 네가 오케이 알았어. 대외활동 중단. 사과는 하지 마시고 대외활동 중단. 아무데도 나가지 아니 그냥 제가 나가지 말라는 건 그냥 그 스포트라이트 받는 데 있잖아요. 기자들 모이는 데 이런 데 말고 그런 데만 안 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궁금해서 김건희 여사 요즘 뭐 하시나 이렇게 소리가 나올 정도로 콜 받고 독대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냥 아주 정리수순 쫙. 그 정리하는 작업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동훈 리스크들도 댓글 조작팀 어떻게 됐냐? 지금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나오다 말어. 그리고 구린 거 없어? 이거 왜 이래? 아까잖아. 좌파들도 지금 잡고 있어. 슬쩍만 얘기들이 나오잖아. 지금 처갓집 얘기들 막 부인 얘기들. 이거 왜 이래? 국정원은 뭐 폼으로 있어? 그래도 건드리지 않잖아. 신사적으로. 신대 말 들어. 신사적으로. 진짜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 대통령이 하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 그걸 점잖게 안 하는 거야. 형으로서 그냥 아유 자식 저거 왜 저러나. 아유 나 진짜 아유 좀 이제 달라지겠지. 아유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자. 또 이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안 된대. 두고두고 후환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벌써 선거 어저께 밤에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치고 나오잖아요. 김건희 여사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선거 이긴 사람 축하하고 진 사람 위로하고 그다음에 보수우파 국민들의 좋은 메시지 남기는 것도 많은데 일 나온 게 김건희 여사 까는 게 1, 2, 3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나온 사람이야. 뭘 독대를 해요. 끝나는 거야 이 판 아주. 제가 그렇게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성품상 이봉규 같이 이렇게 이거 다혈질이고 천방지축이 아니시고 점잖은 분이고 또 내공이 있으시니까 아마 한동훈을 이렇게 묻고 따블로 그냥 한 방에 내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독대 취소는 안 할 거예요. 제 예상이 그런데 그게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다.